자, 오늘 월요일 저기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뭐 5월 거의 마지막 주나 다름없죠, 그죠? 네. 다음 주는 뭐 이틀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이번 주 아무튼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코스닥 지수를 조금 이제 클로즈업 좀 확대해서 이렇게 띄워놨는데 오늘 이제 21선을 살짝 올라탔어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탄 건 아닌데 아무튼 올라탔으니까 조금 이제 종목들이 조금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 건데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하락 뭐 투매 이것도 이제 얼추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겨내셔야 돼요. 못 이겨냈다는 얘기는 손절했거나 여기서 이제 주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건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이 뭐 많이 나고 적게 나고를 떠나서 지금 여기서 못 이겨내시면은 저기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웃. 네. 그래서 아웃되는 거니까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생존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니까요. 그죠?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그 지수가 천장과 바닥을 찍었을 때 나오는 현상들 이렇게 방송 제목을 달아놨는데 일단 지수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 오늘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쭉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나스닥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 비교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도 뭐 타당성은 뭐 일리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아예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쭉 펼쳐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무방회원분들 좀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낮에는 자주 했던 얘기인데 저녁 때는 거의 했던 적이 없는 얘기들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과 바닥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또 차이점과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얘기해 드려서 오늘은 심리를 좀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테마주 얘기도 좀 해야죠. 요즘에 낮에는 저기 막 사료주 막 얘기 많이 해서 회원들 뭐 알아서 좀 재밌게 하실 수 있게 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따가 여기 모방에서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현금들 있으세요? 나 현금이 좀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100만 원이라도 현금이 있다. 1번 없어요. 4번 찍어보세요. 네. 이건 좀 다 찍어보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나는 요즘에 현금이 100만 원이라도 있다. 1번 아우 전혀 없어요. 4번. 네. 찍어보세요. 네. 이런 건 찍어주셔야 돼요. 네. 계좌 보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없으시죠? 네. 1번 찍으신 분도 뭐 제가 100만 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1번 찍으신 분들도 뭐 나쁘신 건 아니에요. 100만 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4번 찍으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네. 돈이 없을 때가 바닥이라니까요. 네. 얼마나 요즘에 저기 힘드시겠어요. 그죠? 종목만 들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튼 여기 1번 찍으신 분들도 그 현금 잘 활용하시고 네, 현금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본받아서 손잡고 같이 가시면 돼요. 네, 현금이 없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네, 아무튼 현금 있는 분들은 잘 쓰시면 돼요. 대신에 막 몰빵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조금씩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괜찮아요. 네, 둘 다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현금 있는지 왜 여쭤봤냐면 뭐가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볼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1선 위로 살짝 올라왔거든요. 별로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에휴, 요거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그죠? 네. 오늘 0.3% 올라왔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 많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전저점을 또 팠었어요. 마이너스 3%까지 다이빙 했다가 끝날 때 거의 보합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아래 꼬리가 길죠? 그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혼돈의 장이었어요. 전저점 다 깨고 네. 다우 지수 보시면 아래 꼬리 보이세요? 막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었어요. 금요일 날이에요. 미국이 요즘에 금요일날 편하지가 않아요. 네. 거의 박살내놓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예요. 안 떨어졌잖아요.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침에 시초가도 좀 상승 출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교해 보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저점 여기 이렇게 깨졌을 때 개인들 1차 멘탈 붕괴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왔을 때 개인들이 2차 멘탈 붕괴가 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 떨어질 때는 드디어 하락의 시작이다. 두 번째 손절한 그룹은 이제 회복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이랑 좀 다르게 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나라가 강해서? 그건 아니고 8월 달부터 떨어져. 8월 달부터. 더 떨어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게 없어서 안 떨어지는. 요즘에 집에 저기 건조기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실 텐데 옛날에는 이제 세탁기만 있었는데 요즘 건조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네. 건조기로 빨래를 바짝 말렸는데 더 이상 말릴 게 없는 거예요. 말릴 게 없는데 계속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요.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떨어질 게 뭐 더 있어요? 뭘 더 떨어져요? 사람들은 더 떨어진다 그러는데 약세장 진입하다 난리가 났는데 약세장 진입할 게 뭐가 있냐고요. 떨어질 거 다 떨어졌는데. 떨어질 게 없다니까요. 많이 빠진 거예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도 보면은 오늘 이제 21선으로 살짝 올려놨죠. 물론 이게 굉장히 조금 올려놨어요. 살짝 걸터 앉은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뭐 지수가 21선 위로 올라 앉았기 때문에 이제 뭐 상승으로 돌아선다 그렇게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살짝 앉았기 때문에. 근데 이마저도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작은 거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미국처럼 우리 똑같이 빠졌으면 우리 죽었어요. 아셨죠? 네.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 그러는데 뭐 경제가 좀 요즘에 좀 사실 뭐 경각심을 갖고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는데 중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하거든요. 중국 금리 인하한 거 아세요? 모른다 4번 찍어보시고. 자, 빨리 찍으세요. 네. 모르시죠? 중국이 대놓고는 아닌데 살짝 금리 인하했어요.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시고.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중국이 금리 인하했다니까요. 잘 모르시죠 지금? 그죠? 네. 저기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그 정상회담한 거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보니까 4일 내내 나와. 금, 토, 일, 월 4일 내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했거든요. 금리 인하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왜 하는, 그 중국이 금리 인하를 왜 했겠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거꾸로 가는 거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중국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던데 무슨 헬조선입니까? 네. 중국 가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네. 중국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네. 아무튼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금리를 올릴 여력이 되니까 금리도 올리는 거예요. 네. 경제가 그만큼 버틸 수라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제 요거에라도 감사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미국 증시, 즉 나스닥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서 특히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더 떨어질 거냐, 나올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뉴스예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뉴스랑 같은 이제 비슷한 뉴스인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뉴스가 지금 거의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대공황 이후에 최장 하락한 미국 증시 아직도 바닥 아니다. 제가 전문가를 15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저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직도 바닥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바닥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여기 기사를 쓰신 전설리 기자분께서 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인용했겠죠. 미국의 무슨 펀드 매니저가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경제라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한국경제, 거기에 이런 게 지금 떠 있다는 거예요. 자, 대공황 이후 최작 하락한 미국 증시 아직도 바닥 아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추려놨죠.
얼마나 급하게 쳤으면 오타 쳤어요. 다우 지수인데 다수 지수라고 써놔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공황 이후 최장 기간 하락. S&P 500 지수는 약세장의 눈앞. 아니 벌써 이만큼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연준에서 긴축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공포 지수도 아직 역사적 고점을 밑돌고 있다. 온통 안 좋은 얘기 써놨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눌러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내셔라 그러잖아요. 지난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다. 다우 지수는 8주 연속 하락했는데 이게 1920년대 대공황 그때 이후로 최장기 하락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제일 긴 하락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 8주 연속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떨어졌는데 요거는 2001년 닷컴 버블 옛날에 저기 막 우리나라 다음 막 그런 거 막 날아다닐 때 있잖아. 2000년도 초에 그때 이후로 최장 하락세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태까지 다우지수 100년 동안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20년 동안 이런 하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보다요 너무 오래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오늘은 번호 좀 찍으시죠. 이해되셨어요? 네. 많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왜 안 답답하시겠어요?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자괴감이 드실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7주, 8주 연속 떨어져서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다고요? 네, 8월 달부터 떨어졌어요. 미국은 11월 달부터 떨어졌거든요. 12월 달부터 떨어졌는데 우리는 8월 달부터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드신 거예요. 미국은 여기서부터 떨어졌어요. 미국, 여기 우리나라. 그러니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미국이 그러면 빠질 만큼 빠졌느냐 봐야 되는데 자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지수를 띄워서 보기 전에 이건데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최근에 보면 많이 빠졌죠, 그죠? 쭉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사실은 올해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8월 달부터 하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4개월을 더 고생한 거예요. 4개월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이유 없는 고통 없다고. 저 그 말 믿거든요. 네. 이유 없는 고통 없다고. 고통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고생을 시키겠어요?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이 나쁜 놈들이 내 돈을 뺏으려고 날 거지를 만들려고 이 세력 이 XX 같은 놈들이 막 저주하실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돈 벌게 해주려고 세력이 개인들을 쫓아내고 있구나. 땡큐 이러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런 썩을 놈들 그러면서 나를 괴롭혀 막 이러지 마시고 아, 나 부자 만들어 주려고 저렇게 오늘도 세력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고 가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네. 뭐 동스럽죠, 물론. 네.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는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뭐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놔보자고요. 낮에 유료원들한테 하는 강의인데 여기서 조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안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자, 이것도 찍으세요. 왜냐면 레벨 테스트 하는 거예요. 레벨을 알아야지 뭐 어느 정도 맞출 거 아니에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아시는 분들 1번, 모른다 4번. 엘리어트 파동. 우리 원들은 뭐 거의 안다고 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나스닥 지수가 바닥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계산.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되게 유명한 거 이거. 모르시면 주식하는 사람이 엘리어트 파동 모르고 주식하면 안 돼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안타 치고 싶으시면 저기 사료주 중에서 사료주나 밀가루 관련주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얘기했어요. 종목이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리고. 자, 이따 또 시간 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는 보셨죠? 네.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네.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한 주식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어요. 옛날에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무상가 회계상가 그래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차트가 없을 때 주가 그때 다우지수인가 거기 있는 거를 다우지수 뭐 하여튼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막 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차트를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파동 이제 이론인데 지금 이게 100% 맞진 않는데 원리는 기가 막히게 맞아요. 뭐가요? 원리. 이 파동의 원리는 맞습니다. 근데 파동대로 그대로 주식 매매하면 잘 안 돼요. 이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원리는 이용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실제로 접목하면 안 되는데 원리는 맞다니까. 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러니까 상승할 때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1, 2, 3, 4, 5. 그러니까 짝수 파동은 하락 파동이죠. 1, 3, 5는 상승 파동이고 요렇게 상승 파동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색깔 바꿔볼게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거든요. 하나 반등 나오고 C 이렇게 따라요. 요거를 이제 A, B, C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끝나느냐? 아니죠.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니까 여기서 또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가면 아 이게 1번 파동이었다 그래요. 요게 2번 파동이라고 그러고 또 가잖아요. 그죠? 이걸 3번 파동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이해 가시나요? 나중에 1, 2, 3, 4, 5 요걸 그냥 이거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 그 다음 A, B, C 이거를 2번이라고 보고 또 가니까 3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장을 잠시만요. 아,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상승을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승을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대형주나 이건 개별주에 접목하면 잘 안 맞아요. 개별주도 이제 실적이 아주 좋아서 가는 개별주가 이거에 맞는 경우가 있는데 테마주는 이거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설명도 잘 안 돼요. 테마주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 원리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예. 자, 목소리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여기 상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겠죠, 그죠? 네, 거기까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대형주나 아니면 이제 큰 지수 설명할 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형주는 또 이게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공매도가 들어와가지고 차트를 좀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 어디에 잘 맞냐면 미국 지수나 미국 종목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공매도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기관 아저씨들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아저씨들이 주식을 되게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단타 친다고 그냥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시면 미국에 있는 주식을 좀 이렇게 해보시거나 그쪽에서 해야지 이게 먹히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원리는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이걸 지금 나스닥에 접목을 시키려고 지금 사전에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승을 시작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승 파동이 쭉 나와요. 1, 2, 3, 4, 5. 그러면 이제 5파까지 나오면 여기서 쉬었다가 뭐 6, 7파가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꺾어요. 왜냐하면 또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가려고 한 번씩 꺾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게 뭐냐면 상승 1파가 마무리가 되고 하락 2파가 마무리가 됐으면 또다시 3파 간다는 거예요. 상승 3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A, B, C까지 나오면 또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니까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갖고 얘기하면은 이제 맞거든요. 자, 나스닥 지수를 보시죠. 자, 여기 라이브 회원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들으세요. 네. 자, 이게 뭐예요? 나스닥 일봉이죠.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여기가 2020년 3월 23일이에요. 여기 그 저점이 뭐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폭락했을 때였죠.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자, 이때부터 그냥 눈대중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강승 1파. 왜냐면 왜 올라왔어요? 네,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서 앞고점을 제끼면서 확 올라왔죠.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잠깐 조정을 받죠. 그리고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 조정하다가 다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1, 2, 3, 4, 5예요. 이해가세요? 네. 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상승 파동은 3개 조정 파동은 2개 그러니까 1, 2, 3, 4, 5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1, 2, 3, 4, 5까지 채웠죠? 그럼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8월 달부터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때 뭘 가지고서 난리를 쳤냐면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도 못 한다. 그때 그 뉴스 계속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쵸? 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스닥 더 간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더 간다, 뭐 메타버스 이제 열린다, 뭐 대체 불가 토큰 NFT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짝퉁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거. 그리고 게임도 많이 날라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와서 지금 다 폭락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그때 개인들 여기 무덤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잔인하게 조정이 왔는데 아무튼 맨 마지막에 좀 더 갔던 게 이제 그런 걸 띄워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1, 2, 3, 4, 5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따지거나 우기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꼭 여기 유튜브 댓글에 다 글 달려요. 꼭 달려. 꼭 나와요 꼭. 네. 자, 아무튼 1, 2, 3, 4로 보이세요? 보이면 7번 찍어 보시고.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짧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A, B, C가 떨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A, B, C. 자, 그러면 A 여기서 뭐예요? B는 반등이고 A하고 C는 하락 파동이죠. 쫙 빼는 거 조정 파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영어 알파벳 N자 있죠.
하락 N자예요. 하락 N.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N자. 하락할 때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걸 하락 N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하락 N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일단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근데 똑같을 수도 있는데 안 똑같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양쪽 파동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원들한테 오늘 오후에 이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잘 보세요.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작년 11월 여기. 그 다음에 저점은 대충 여기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 고점은 여기.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테니까. 그 다음 저점은 최근 여기죠.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부터 이 정도 나스닥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다 그 얘기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죠. 잘 보세요. 여기 고점과 최근 저점까지 이렇게 선을 이어보죠. 이만큼 빠졌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죠. 그죠? 네. 두 개를 길이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맞춰보면 돼요. 뭐 계산기 두들 필요도 없어요. 갖다 대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기 귀찮을 때 마우스만 까딱거리면서 계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더 나중에. 어때요? 둘이 거의 똑같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비견론자들이. 왼수탱이들. 전문용어로 왼수탱이라고 합니다. 네, 왼수탱이들. 더 떨어진다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력이 어떻게 마무리 질지 몰라요. 네, 어떻게 마무리 질지 몰라요.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나 후식으로 뭐 드실지 처음부터 생각하고 드시나요? 그냥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식사 뭐 맛있는 저녁 드시고 나서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물 한잔 먹고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서 아이스크림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본인 마음이잖아요.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천이 깨진다 안 깨진다?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게 쓸데없는 짓거리.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가 짜장면 먹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맥주를 먹을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하러 내가 알아요 그거를. 그분 마음이지. 그분이 좋은 거지 뭐.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예요. 마무리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천장과 바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천장과 바닥의 공통점이 오를 만큼 올랐다 바닥에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아까 천장과 바닥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아까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죠. 공통점이 뭐냐면 천장과 바닥은 오를 만큼 올랐다 바닥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근데 거기에서 천장은 뭐예요? 양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바닥에서는 장대 음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한자로 지나칠 과자 있죠? 네, 그게 들어가요. 과매수, 과매도, 과열됐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 천장이건 바닥이건 공통점이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흥분돼 있거든요. 흥분 상태에서는 상대방 말이 안 들려요. 그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주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망하시는 분들 몰빵하시거나 추경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흥분 상태를 깔아앉혀야 되는데 그걸 못 깔아앉히니까 거기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뭐 누굴 때린다든가 그죠? 그냥 묵혀가지고 그냥 갖다 들이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다 그래서 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천장이나 바닥에서 사람들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분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여기는 또 돈이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시라고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제 강의 좀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 소리가 나오나. 더 떨어진다고요? 어디까지? 얘기하겠죠? 근거가 뭐냐고 얘기해보세요. 나는 오늘 엘리어트 버전 갖고 얘기했어요.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까 뭐라고 나와요?
더 떨어진다고. 이제 약세장 진입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 이게 항상 똑같은 패턴인데, 그냥 기술적으로 딱 과학적 근거를 갖고 딱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뉴스가 뭐라고 나와요? 개인들 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 평생 모으신 돈 여기서 날리시면 되겠습니까? 좀만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제 약세장 진입 초입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기사는 더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약세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대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사를 보여드려요. 이게 더 잔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합뉴스에서 난 연합뉴스 되게 싫어해요. 기사가 안 좋은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S&P 500 지수 약세장 기로 침체 공포 속 바닥 신호 주식. 언뜻 보면은 뭐 바닥 신호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기사를 잘 읽어보면요 내일 아침에 손절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S&P 500 지수는 장중한 때 어쩌저쩌고 20% 이상 떨어지며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 했대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상시에 언론 기사 나오는 거 잘 보시면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진입했다라고 하잖아요. 진입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진입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약세장을 가까스로 변했지만 여전히 뭐 고점 대비 19%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뭐 쭉 써놨어요. 써놨는데 내용이 뭐냐면 S&P 500 지수는 20% 빠졌고 나스닥은 30% 가까이 빠졌는데 보통 약세장에 빠지면 338일 동안 그 약세장에서 못 나왔다 이 소리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약세장은 평균 38% 빠진다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10% 더 빠져야 되고 여기 S&P 500 지수는 절반밖에 안 빠진 거. 아직도 18%나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338일 동안 누가 주식을 들고 있겠어요? 이 뉴스를 보고. 이해 완전하게 되셨으면 진짜 7번 한번 쭉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기사를 대놓고 씁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사진도 아주 그냥 그죠? 네, 이런 사진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연합뉴스를 싫어해요. 앞잡이 같아, 앞잡이들. 네. 갖다 놔도 이런 거 이제. 이 기사 보고 어떻게 주식을 해요? 때려쳐야지. 앞으로 338일 동안 더 힘들어진다는데. 그죠? 네. 이래서 나왔어. 어디에서요?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 자리에서 저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니, 얼마 전에 물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그랬잖아요. 반도체밖에 살 게 없다고. 안 그래요? 반도체밖에 살 게 없다고. 우리나라에선 게임주밖에 할 게 없다고. 그때 블록체인이 뭐예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그 기본 기술이 블록체인 아니에요? 난리를 지기더니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니까 하필이면 달을 뜻하는 문을 뜻하는 왜 루나라는 우리나라 가상화폐가 급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우연치고는 우연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잊혀지길 바라신다고 하더니 맨날 저기 SNS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왜 거기서 루나가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빼놨겠어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빠질 만큼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느 정도 다 빠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루나가 폭락했어요.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요거 치고 나서 이게 순서대로 탁탁탁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오니까 여기서 뭐가 터져요? 빌 게이츠가 미리 우리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준 천연두, 인간 천연두 말고 원숭이 두창. 오늘 원숭이 두창 테마주 많이 올라갔죠? 오늘 그 바이오주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갖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변신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아까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김 실장님 방송 제목에 원숭이 두창 그거 종목들 쭉 공개한다고 써있던데 이따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난 오늘 그냥 낯상 얘기하려고 안 했어요. 역시 김 실장님이 그 원숭이 두창 얘기하신다고 다 해놨더라. 이게 바닥에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공포에 질리니까 겁에 질려서 흥분을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 200%뭐 사자마자 막 점상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흥분할까요, 안 할까요? 흥분해요. 돈이 잘 벌리면 흥분하거든요. 근데 돈을 잃으면요, 20%, 30%막 손절하고 막 그렇게 종목 수십 개 갖고 있다 한꺼번에 손절하면 흥분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 쾌감보다 돈을 잃었을 때 그 쾌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손절이 중독이라니까요. 손절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에서 나오는 뭐 그런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네. 마약이 그 고통,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그걸 쾌락 물질, 그거를 뇌가 그 쾌락으로 인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손절이 그게 쾌락이라니까요. 손해보고 팔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가슴 후벼파면서 왜 거기서 나오는 쾌락으로 자책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손절했을 때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게 쾌락인 거예요. 손절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출신 중에 주식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무튼 빠진 만큼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A, B, C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일단 동일하게 빼긴 뺐어요. 일봉 차트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주봉 차트 보실래요? 주봉 차트 보시면 보세요. 숨도 안 쉬고 떨어졌다니까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죠?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길을도 재보면 되잖아요. 여기 밑에다 대보자고요. 거의 똑같잖아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뭐예요? 7월,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0.5%또 올리면 본격적인 이제 긴축이 시작이 돼서 뭐 주식시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이 손절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연준이 본격적인 긴축을 시작을 하면 다시 주식시장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손절해라,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미워 죽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냥 답답한 거예요. 죄송한데 욕 좀 할게요.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동성 여기서 코로나 팬데믹 터졌죠? 여기서 이만큼 왜 올라왔다고요? 돈을 푼다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돈을 푼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 지금부터 돈 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돈이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 정책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으로 돈을 풀면 그게 시장에 그게 이제 전해지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은 뭐 한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냥 다 올라간 거예요. 그냥 기대감으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돈이 풀려서 올라온 거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대감으로 원래 반등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자리 여기고 그냥 반등 나온 거예요. 반등.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을 풀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걸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떨어진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다 선거 놓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선거했어요. 어딘데요? 그래요. 이미 긴축할 필요도 없이 긴축을 해야 되긴 하는데 유동성 처음에 풀리던 초기 상태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더 빠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 빠져봤자 얼마나 더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더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정 온다고 난리지기면서 사람들한테 공포 유발하면서 아까 뉴스를 이제 대놓고 진입했다. 뭐 338일 이러면서. 제가 초보면요 저런 뉴스 보면 저 같아도 주식 안 하겠어요. 저는 이제 많이 겪어보고 이제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아봤겠어요. 제가 한 번도 안 속아봐서 이렇게 펄펄 뛸까요? 하도 많이 속아봤으니까 이러는 거지. 네.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제가 세게 얘기하면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라고 맨날 펄펄 뛰죠? 써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지옥 갔다 왔어요 진짜. 지옥 훈련하고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게 얘기할 때는 제가 해봤다는 얘기예요. 네. 비판을 할 때는 제가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해본 거는 잘 못해요. 해봤어야 알죠.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강하게 얘기 못한다고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본 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이라고. 네. 이게 뭐예요? 처음에 돈 풀었을 때 그 단계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뭘 더 빠진다는 거예요. 뭘. 만약에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더 떨어지잖아요. 그 비언노자들 말대로 그 연준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리 인상하다 말고 다시 금리 인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니까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반이라 들었다 뭐 안 들었다 이런 얘기 뭐 왈가왈부를 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미국이나 유럽은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해요. 거기 주식시장 붕괴되면 중산층들이 내려앉거든요. 거기는 주식시장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쓴다고.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만약에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시중에 돈을 풀어서 주식 올리려고.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갖고서 주식시장 많이 올렸잖아요. 대놓고 연준 의장 불러다가 확 자르기 전에 당신 자르기 전에 돈 풀어라. 이렇게 연준 의장이 잘라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망한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빠질 만큼 빠졌는데 여기도 길이를 계산해 보면 얼추 나왔고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라고. 그리고 아시죠? 일반적인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일반적인 하락이 나오면 거래량이 줄어든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가 솟구쳤죠. 바닥에서 큰 바닥. 사람들 완전히 그냥 공포 상태에 뇌가 녹아내릴 정도로 공포 상태에 빠뜨린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거래가 터진다고요. 누군가가 대규모 매집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잠시만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여기서부터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여기 발바닥에서 매집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그냥 개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력이 뭐 1, 2억 갖고 주식합니까? 예? 세력이 보통 대형주 매집하는데 몇 달 걸리는 줄 아세요? 대형주?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3일에서 6일 분할매 서는 것 같으세요? 네. 아이고. 오래 걸려요. 전체 시장을 매집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세력은 뭐 손해 안 보고 발바닥에서만 사시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형주 보면요.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세력이 샀는데 세력이 5만원에 매집했는데 2만원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적도 많아요. 근데 이 세력이나 여기서 올리는 세력이나 여기 바닥에 산 세력이 똑같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매수가 대비 얼마 수익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입된 돈이 얼마냐, 총 가져갈 수 있는 배당과 그게 얼마냐, 그리고 환전할 때 환차익을 보고 우리가 팔 수 있느냐, 그걸 보면서 하는 게 세력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내 계좌 이것만 보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지는 거예요. 이게 외국계 세력은 뭐 보고 한다고요? 환율까지 다 계산해서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요즘에 테마주 위주로 하니까 대형주 위주로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벌써 해드렸을 텐데 테마주 위주로 하니까 이런 얘기 안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대형주 요즘 잘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대형주 많이 할 때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대형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집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사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런 기사 내보내서 사람들 다 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들이 지금 흥분 상태에 있어요. 손실을 많이 보고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오고 시장이 안 갈까봐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다운됐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네, 흥분해 있어요. 거기 손절하시면은요, 완전히 그때는 이제 폭주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털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손절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대신에 그 순간 이제 과도한 흥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냥 안 보면 돼요.
제가 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차트 보지 마라, 뉴스 보지 마라, 계좌 보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힘들면 나가서 카드 들고 나가서 돈을 쓰고 와라. 오늘 손절해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날리느니 차라리 나가서 100만 원 쓰고 오셔라. 그게 훨씬 남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얼마 전에 했죠, 그죠? 네. 왜 그랬겠어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세력이죠. 세력이 개인들 털 때 어떻게 해서 털게 한다고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천장에서는 어떻게 흥분시켜요? 더 간다, 또 간다, 많이 간다, 바로 간다, 당신만 안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꼬시잖아요. 왜 또 모른 척하세요? 다 물려보셨잖아요, 이렇게. 물려보신 적 없어요? 다 물려보신 적 있잖아요. 물릴 때 가만 생각해보세요. 왜 물렸어요? 많이 간다, 더 간다, 또 간다. 수익 나는데 안 파셨는데 끌려 내려왔죠. 더 갈까봐. 앞에서 많이 갔는데 안 살라 했는데 또 샀잖아요. 왜요? 또 간다 그러니까. 다 그래서 물리셨잖아요. 뉴스 검색해보니까 막 뉴스 보니까 막 더 간다 그러고 또 간다 그러고 막 확실하게 막 이거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반도체 이거밖에 없다, 나스닥 이거밖에 없다 막 다 그래서 물리신 거 아니에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바이오밖에 없다 그래서 다 물리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게임 좀 물리고 게임 우리의 미래다. 예, 고점에서는 천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줘요. 확실하다고 단원적으로 이거밖에 없다고. 바닥에서 뭐라 그래요? 네, 나가라 이거예요. 더 떨어진다, 안 올라온다. 네, 확실하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확인사살하고 확인사살. 확실하게 그냥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확인사살하고 있다. 아셨죠? 확인사살. 그래서 확인사살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흥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흥분시키려면 그죠? 네. 이거 뭐 19금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상대방을 이제 흥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보여주든지 냄새를 맡게 하든지 뭐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걸로 이제 흥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식이 뭐 만나서 무슨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갖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각 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흥분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지 말라고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뭘요? 차트, 계좌, 그리고 뉴스. 세 개를 안 보면 흥분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만 좀 보시라고요. 그만 좀. 대신에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세요. 네. 왜 그러시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뭐 저녁 방송 때 뭐 여러분들 계좌 한 번씩 다 까보라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제가 뉴스 아까 그런 거 갖고 와서 반박이나 하지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차트도 일반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게 해석할걸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여러분들의 그 시각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돼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한 2, 3일 안 보시면 돼요. 카드 들고 나가서 카드 쓰고 오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절할 바에는 손절하면 기본 몇 천만 원씩 최소한 몇백에서 몇 천만 원씩 손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 돈 갖고 나가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와이프 손잡고 가서 나가셔가지고 아니면 저기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신랑 손잡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많이 미안해. 마음껏 써 오늘. 마음껏 쓰라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 너무 잘 되는 줄 알고 와,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 신랑은 주식 잘하나 보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라도 한번 살려주시고 걱정 안 하게 가족들. 그 저기 본인이 쓰기 뭐 하시면 가족들 쓰게 하세요. 네? 손절하는 것보다 손절하는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셨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별의별 걸 다 가르쳐 드리면 이게 생활의 지혜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선택의 그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까 나스닥 지수 쭉 얘기해 드렸는데 뭐 시간이 되면 이제 월봉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월봉을 못 보여드렸는데 월봉 한번 보고 나가실래요?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네. 여기 뭐 앞에 지금 주차장에서 막 소리 나고 뭐 그래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껐다 켰다 계속했네요. 나스닥 월봉 차트 한번 보고 나가실래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아까 나스닥 주봉까지는 봤죠. 월봉 차트가 이게 어려운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김 실장님 그 저기 원숭이 두 창은 우리 김 실장님이 브리핑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사무실을 안 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사무실 같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방송 이제 준비하다 보면 방송 제목이 보이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나스닥 지수가 주봉 차트를 보면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A, B, C 떨어졌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엘리어트 파동 얘기할 때 이게 나중에 하나가 되고 이게 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나중에 3번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닥에서 많이 샀네요. 그죠? 이제 이해가 쭉 가시죠? 그럼 이걸 월봉 차트로 보면 되잖아요. 월봉. 네. 월봉 차트로 보면 코로나 때 대규모 돈이 풀려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둘. 이해되신 분들은 또 7번 한번 찍어보실까요? 이해 다 되셨어요? 월봉 차트로 보니까 깔끔하잖아요. 하나, 둘. 그럼 이제 우리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셋. 그쵸? 네. 세 번째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비관론자들 얘기가 달콤하면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인버스 한번 사보세요. 인버스. 우리는 주식 들고 있을 테니까. 비관론자 말이 좋다. 인버스. 나중에 한번 내기 한번 하자고요. 누가 이기나. 우리가 이길걸요? 왜냐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진짜로요. 종목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시장 흐름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아무튼 이제 편안하게 이제 오늘 밤 푹 쉬시고요. 네, 푹 쉬시고 여기 김 실장 잠깐만요. 김 실장님 이거 하시는 거 맞죠? 네. 이겨내셔야 돼요. 못 이겨내면은 가난해진다니까요. 네. 김 실장님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하고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브리핑 하신답니다. 네.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세요. 원숭이 두창. 저는 원숭이 두창 테마주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나 그게 싫어서 김 실장님한테 도움 받으세요. 네. 자, 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네. 잘 이겨내세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